이제 본인이 맞는데 이제 억지 선택을 조금 과하게 해주는 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그냥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NC IB관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팀장 영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찍으면 제 사진을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하나 네, 제가 이 학원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 지역에서 단일 학원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내신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특장점이 있다. 아까 보니까 얼굴이 나오는 게 좋긴 한 것 같던데 너무 어두워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분석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준비해야 되느냐를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더라의 선을 넘어서 이 학교가 올해 요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한다더라 그렇게 준비를 하면 기존에 해왔던 기출문제들에 대한 분석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1학년을 맡았을 때 시험 범위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출제 문항들의 필러 문항들은 뭐였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의 패턴들로 이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지부터 저희가 출발을 한다는 걸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로 준비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문제 출제 패턴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범위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제 주력 학교들 중 하나인 양천고에 대한 기출 분석 예시를 좀 드릴 텐데, 양천고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오신 선생님이 1학년을 맡으면서 작년과는 아예 기조가 좀 바뀌어버렸어요. 시험 기조가. 그래서 시험 범위도 기존에는 교과서의 외부 지문 정도로 출제를 했다면 이번에는 모의고사도 반영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도 아예 바뀌어버렸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뒤에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좀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위권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반을 좀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유의미한 이력이라는 거는 한 이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등에서 고등으로의 이관 지명률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면 중등부 선생님이 고등부 선생님으로 이관을 시킬 때 중등부 선생님이 이 선생님한테 보내봤더니 이러이러 홍기가 좋더라, 만족도가 좋더라 해서 다시 지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가 말 그대로 유의미한 이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겨볼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일 것 같아요. 이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왜 우리가 CNC에서 하이 CNC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하이 CNC라면 왜 영어에서 영성이어야 하는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고 본질만 집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그 수학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관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레벨을 통일시킵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중등부의 이 테스트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등부 레벨 중 이러이러한 반들이 있었다면 고등부 레벨로 그대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이관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레벨이 좀 혼선이 생긴다든지 혹은 위나 아래로 혹은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좀 띄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요청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보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반은 저희가 0.1%반, 그리고 지금 특목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레벨이 높은 친구들이 예일반, 스탠퍼드반, 하버드반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S반 이렇게 해서 레벨을 맞춰서 저희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이관이 가능하다. 요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추가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학생 성향에 대한 분석표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중등부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것들을 제가 그대로 따온 거고요. 보시면 어느 학교에 누가 과제 이행률이 어떻고 출결이 어떻고, 그리고 그 학생의 성향 중 이런 특기할 부분들이 있다를 적어가지고 저한테 넘겨준 다음 그걸 9월달부터 11월 실제 이관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관 과정에서 가장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물론 뭐 성적을 잘 올려줄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적응을 할까. 왜냐면 중등부 선생님 좋아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로 보냈을 때 혹시 우리 아이가 튕겨나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좀 위험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 정도까지 좀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끼리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특별히 또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학생들이 어느 파트가 좀 부족하니에 대한 언급을 꼭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영님 중에 이 지비가 보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은 성실하게 임하지만 단어 암기를 좀 어려워함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언급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불러내서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혹은 이런 패턴의 조정이 가능하니 걱정 말고 대신 단어 암기를 하는 방식은 이렇게 바꿔가라 해서 단어 암기 방법부터 알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처를 미리 진행하고 수업을 스타트해요. 그래서 학생 성향 분석표라는 것들이 요거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도 2차, 3차로 저희가 전달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넘겨받고 왔다 갔다 소통을 좀 한 상태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학생들이 왔을 때 앉아있으면 이미 제가 가르치던 학생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아마 가장 큰 걱정이실 이 적응이 잘 가능할까 그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모자란 부분을 중등부 선생님들만큼 잘 챙겨주실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긴장 속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감이 좀 오시죠? 그 이관 시스템에 대해서 중등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CNC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내신 대비인데요. 저희는 이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학교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레벨별로 이렇게 나눠서 뭐가 가능했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범위의 학교별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선생님이 주로 시험을 출제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때문에 저희가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와 확인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학교별로 뽑아서 진행하는 경우들을 병합을 하거든요. 같이 융합을 해서 진행하고 학교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출에 대한 분석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이런 패턴, 특히 이 중에서 고득점, 고배점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중에 킬러 문항류들은 어떤 것들이었으며 그 부분들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진행됐을 때 가장 성적이 좋았다까지 거기에 맞춰서 자료가 세팅되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양천고 1학년 1학기 중간기말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제가 뒤쪽에다 두 개 있는데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갈게요. 이 예시거든요. 요건 실제로 중간기말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냐면 저희가 최근 3개년 시험을 분석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 범위는 어느 부분이었고 실제로 교과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듣기와 외부 지문 그리고 최근에는 중간고사 때 모의고사 범위까지가 추가가 됐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따다가 지문의 변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식.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중간, 기말까지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2학기 자료 세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별 비중이 이런데 특히 양천고의 이 배점과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좀 한번 보시면 듣기가 10문제가 등장해요. 오늘은 제가 양천고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까지 분석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듣기 같은 경우가 10문제가 나오는데 듣기가 나온다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듣기를 모의고사는 듣기로 연습을 좀 시켜야겠다. 요 정도로 준비하는 학원에서 이동해온 학생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기가 실제로 기출되는 것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수능형이거나 모의고사 유형이면 저희도 사실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능이 45문제에서 17개 정도는 다 맞는 친구들이라서 굳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근데 보통의 학교와는 다르게 양천고에서는 어떤 것들을 듣기 문제로 내느냐 BBC에 나왔던 것들, CNN에 나왔던 것들, 최근에는 발음이 좀 달라진 것들까지 출제를 시켰어요. 호주식 발음이라든지 혹은 영국식 발음이라든지 사실 제가 발음이 영국식이라서 보내주시면 좀 득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출제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문의 다이얼로그가 긴 상태인데 선택지가 길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좀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오버랩돼서 뒤에서는 버벅버벅 하다가 틀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 유토익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이건 근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봐가면서 분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지만, 양천고 듣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 파일을 유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했냐, 그 시험 감독반으로 가셨던 학부모님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랑 연락을 드려서 제가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증언과 같이 섞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어떤 방송이라든지 혹은 논문을 읽은 것들까지 따라서 저희가 내용 변형에 대한 것들 혹은 선택지가 길어진 부분들에 대한 연습, 그리고 영국식이나 혹은 이주자들의 발음 같은 것들 있죠. 실제 어떤 인도하고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발음 같은 것들도 실제 연습을 시켜서 효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듣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건 제가 이제 적중된 부분인데 밑에 보이시지는 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여기 뭐가 써 있었냐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앞에 거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뒤에 거 이런 문제였는데 교과서에 등장한 단어가 뭐였었냐면 angry였습니다. angry, be angry 이렇게. 근데 그 angry라는 단어를 서술형 문제로 실제 출제를 할 때 단어를 그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단어를 쓰겠냐? irritated라는 단어를 쓰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혹은 이 부분들에 대한 궤적을 잡아낼 수 없는 실력이면 힘든데,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교과서하고 시험 범위별 유의어 방해어 사전을 만들어줘요. 그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영어 시험, 저희가 얘기하는 그 지금 1학년들의 수준에서 요즘 영어 시험에 한 60% 정도가 외워서 맞힐 수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40% 정도가 외우는 게 아니라 암기되어 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변형된 부분을 잘 잡아낼 수 있는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너 이거 풀 줄 알아? 본 적 없는 건데, 이런 식의 평가가 보통 변별력을 내는 한두 문제 혹은 최고 득점을 요구한 최고 난이도를 갖고 있는 한두 문제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신 기간에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도 많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 전까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가 상위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2월, 3월 넘어갈 때까지 이 시스템을 세팅해놓고 커리큘럼을, 그리고 이제 내신에 들어가는 패턴으로 준비를 해놓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사실은 저희가 기출에 대한 적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치했다도 물론 한두 개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서 따왔지만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선에서 선택지가 등장하는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나중에는 선택지, 어휘, 모음집까지 제가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학교 시험 준비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분석을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뭉뚱그린 느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학교별로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내신의 성적들이 괜찮습니다. 저희 내신의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감이 좀 오시죠? 다시 돌아가서 내신과 관련한 부분들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이제 관리 및 소통 관련한 부분은 제가 저의 이야기와 대입을 좀 시켜서 진행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영상? 그래서 강의력과 방향성 얘기에서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는 좀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적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들을 다들 해보셨으니까 저희가 포인트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음, 거기에 문법 실력이 좋음과 거기에 독해 능력이 갖춰져 있음. 듣기는 여기서도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 실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어휘와 관련한 부분이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이 문법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문법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저희가 신경을 좀 바짝 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문법이라는 게 여기서 is니, are를 맞출 수 있거나
왁신이 대신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해석을 잘 할 수 있고 독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학생으로 변모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법이라는 것은 두 갈래로 갈려져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도 나눠서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동시에 문장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어법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제가 하나 적어놓고 왔는데 어지러우시죠? 그렇죠?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EBS에서 최근에 나왔던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장이고요. 앞쪽에 저런 어법 문제의 선택형 문제가 등장한다면 아마 저희가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저기서 whoever고 여기서 whenever이기 때문에 속성상 쟤는 대명사고 얘는 부사야. 그래서 뒷절의 완전성을 따져서 주어라는 애가 안 보이기 때문에 뒷절이 불완전한 걸로 봐서 아마 우리는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를 고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풀이의 정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whoever를 맞췄으니까 해석해봐.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문장이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할 때 문법이라는 것들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류의 어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만으로 문장 해석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 문장의 구조를 볼 줄 아는 능력, 성분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에 조사 입점이 은는 이가가 붙는, 을을이 붙는 혹은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누구를 수식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문장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근데 이걸 뭉뚱그려 놓고 있다?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때쯤 되면 이거 문장 난이도 보이시죠? 그죠?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이 정도쯤 되면 아이들이 구조 분석 능력이나 혹은 해석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잘 안 된 친구들이면 아마 단어 조합하고 있을 거예요. 센스, 골, people, 그죠? 센스 있는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다. 문법 수업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패턴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부터 3월 그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저희는 문장 해석을 위한 어법과 그다음에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을 구분해서 수업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장 해석과 관련한 수업은 저희가 피드백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면 조교가 와서 답지를 받으면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까지를 체크하는 걸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제가 작년도도 그렇고 좀 대망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끝나고 난 다음 그런 우리 애를 이번 11월 달까지 무슨 공부를 시키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권장을 드리는 것은 학년별 모의고사 기출, 학년별 모의고사 기출서죠. 보통은 자이스토리라는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뽑아내서 그 문장들에 대해 문제를 풀고 답 맞히고 채점 끝 혹은 오답을 정리해서 뭐가 틀렸는지를 알고 있음까지로 끝내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이러한 선택지에 대한 문법 문제를 푸는 건 저희가 보통 저랑 같이 하면서 되게 빠르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문장에 내가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느냐 어느 부분이 주어의 덩어리고 어느 부분이 서술어의 덩어리고 거기에 목적어가 이어지고 수식어 부분이 누구며 연결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이 실제로 해설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 그리고 감을 익혀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는 것 그 연습을 시켜주시면 어휘 정리와 더불어 그러면 좀 많이 도움이 된 상태에서 탄력받아서 11월 이후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관리 소통은 저희가 이런 위클리 혹은 데일리, monthly 리포트를 준다는 점 드린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은 여기 넘어가 보시면 저희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드립니다. 저희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번 수업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번 수업에 대한 총평까지 이거 제가 그냥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안 보냅니다. 제가 낮에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수업 중에 누구누구는 좋았으며 뭐 이런 말을 쓰지는 않겠지만 누구누구가 많이 피곤해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점수들을 계속 보내드릴 텐데 매번 수업에 와서 보는 10분 테스트가 있습니다. 단어와 리뷰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 동향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점수대가 좋지 않으니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때는 저희 관리표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실제 소통 내용인데 잘 안 보이시죠? 좋은 일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분석표 해서 저희가 코드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준비한 게 참 많은데 할 것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과 눈높이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보이시죠? 얼굴이 개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사실 제가 여기서 홈페이지로 졸린 학생들 깨우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코드 참고로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있고 같대나 제가 뭉쳐야 참 출신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저의 모토인데요. 보면 좀 굉장히 이기적인 멘트죠. 너의 잘됨이 곧 나의 부분이라. 이게 학생이 보통 잘 된다는 것은 입시에 성공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보통 동생을 보냅니다. 동생을 보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일하면 친구 딸을 보내고 혹은 뭐 교회 집사님 아들을 보내고 배드민턴 총무님 딸을 보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입시에 성공하는 게 저의 성공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보통은 사회가 제로섬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적인 이유로 굉장히 진심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ICC 학원이 그리고 영선이 미래를 좀 한번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